안녕하십니까. 박윤정의 삶입니다. 지난 60강 동안 제가 청년들의 창업, 또 출산, 결혼, 육아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세무와 어떤 연관인지 설명했었고, 그리고 기업의 운영, 양도, 임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중산층이나 부유층들의 재산 승계, 사전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창업자가 70대, 80대 은퇴할 때 이 기업을 가업증여를 통해서 사전 증여할 것이냐, 아니면 상속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제3자나 경쟁자한테 매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세후 구조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어떤 경우는 사례를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바로 요 해경망 조사지락책인데, 여기서 제가 127개 주제 중에서 60개 주제만 엄선해가지고 강의를 드린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 매주 안세 재경 저널이라는 저희가 이런 그 잡지에다가 한 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표지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강의에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6월 27일자였는데 18년.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데, 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세율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세율 구조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행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열심히 근로 활동도 하고 사업 활동도 할 때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제 6%부터 15%, 24, 35, 전에는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율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에 다시 또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으니까 이 5억 초과에 대한 42%는 46.2%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건보료나 국민연금 이런 게 붙으면 이제 거의 5% 내외, 50 내지 55% 내외의 그 부담률을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8,800 연봉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요 선에다가 사대보험료 18%를 붙는 선, 그러니까 이제 한 뭐 30%쯤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붙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한 소득을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이거는 이제 구간이 좀 커요. 1억까지가 10%고, 물론 이제 5천만 원이나 이런 공제하고 나서 1억까지 10%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 20%고, 5억 초과부터 10억까지는 30%고, 10억부터 30억까지는 40%고, 30억 초과에 대해서 이제 50%니까 반이죠, 반.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50%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것이고, 자기가 기업을 이제 애지중지 하다가 팔 때는 이렇게 이제 세후관이 10%부터 30% 사이에 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 6월 27일 저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써보면, 자, 첫째, 양도세 신고 납부는 지분이나 주식을 양도한 분기 말, 그러니까 3개월 단위죠. 에 2달 내에. 그러니까 이제 1월에 양도했으면 그 분기 말이 3월부터 2달이니까 5월까지가 최장 5월이 되죠. 그러나 3월 말에 양도했으면 2달이 됩니다. 꼭 2달을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빨리. 자, 그거의 양도세율은 비상장과 장액, 상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직은 손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액주주도 많고 그러니까 세율을 없이 하고 있어요. 펀드도 이제 펀드 중에서도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건 과세가 안 되고 배당에 대한 거면 일부 과세가 되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장이 아닌 회사들은 10% 아니면 30%의 세율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를 내고,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거에 대주주 중에서 1년 미만은 30%의 최고세를 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제 이쪽 20%를 냈는데, 3억까지 20%, 3억 초과 25%. 그래서 나열하면 중소기업의 대주주로서 1년,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이제 20%라는 얘기죠. 일반 기업의 소액주주, 또 일반 기업의 대주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20%고 3억 초과 25%를 낸다. 그래서 여기에 뭐 보통 중소기업이면 보통 제조, 도소매, 여러 가지 이렇게 열악한 업종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업종은 다 이쪽에다 속한다. 전문면허이나
부동산 임대업, 또 사치성 서비스업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율 구조가 이렇게 10%, 30% 사이에 20%, 25%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득 단계별이 아니라 조건별로 10% 아니면 20% 여기는 소득 단계별이네. 3억 초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머지 30%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을 내가 경영을 하다가 또 다시 또 2차 경영자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배당소득세를 내고 이것이 또 다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돼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율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어떤 하는 행위가 상속이냐 증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양도할 것이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율 구조를 보면서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대소액주 세율 구조 10%는 여기 근로소득세율 땀 흘리는 소득세율로 15% 사이쯤밖에 안 되는 그런 쪽이고 또 증여세율을 볼 때도 상한도 10%밖에 안 되는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중소기업의 최대세율은 30% 차익이라는 것은 이 창고증여세의 30% 중간 구간이고 종합소득세율도 30% 구간이니까 중간 구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담세율이 제일 높은 게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구간이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구간도 짝짝짝 잘게 있으면서 5억만 초과되면 무조건 50% 이상의 세율을 내게 되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소득이나 거래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고 종합적 세금을 비교해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이 합법적 절세이고 또 기업을 만약에 양도할 때는 이렇게 세율 구조가 10%부터 30%까지 있으니까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하면 낮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기업을 매각을 해서 잘 협상을 해가지고 세율도 좋게 받고 또 대금도 장부가액보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장부를 해체해서 청산가치하면 낮게 그냥 개별 가치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모아있는 포괄 양수도 및 기업의 일괄 가치로 하면은 실제 장부가액보다 1.5배의 프리미엄 특히 그 51%의 경영권 지분이 이전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1.5배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뭐 50%까지는 몰라도 20,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에 대한 양도세를 10% 내지 20%, 30%를 낸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보다도 훨씬 적다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계자였습니다.